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주식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무려 10% 가까이 내렸기 때문에 9.07%, 장후에도 좀 내렸긴 했는데 10% 좀 안되게 내렸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내렸대요. 800이 깨질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워낙 장이 안 좋았죠. 지수도 완전히 맛이 갔죠. 폭락을 맞았기 때문에 좀 예상외로 큰 낙폭을 당했지만 전기차 주식들 중에서는 제일 폭이 적죠. 잘 견뎌주고 있고, 리비안 같은 경우는 안 볼 수가 없었는데 여긴 또 마이너스 20%. 이게 상장되고 나서 180불 가까이 찍었다가 지금은 22달러.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이게 도대체 최고점 대비 이게 몇 %가 빠진 겁니까? 그냥 저 가격 때문이라도 이게 솔깃한 가격이긴 한데, 그래도 기준을 지켜야겠죠. 본인이 이렇게 세워놓은 어떤 투자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도중에 바뀌게 되면은 참 대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양산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참 가격은 매력적으로 내려왔네요. 리비안이 그렇게 떨어지게 된 이유는 하나 더 있긴 합니다. 이제 럭업 기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상장이라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상장 직전에 회사가 많이 해고도 못합니다. 그냥 어떤 조건만 맞으면 이렇게 상장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깐깐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그 상장하는 과정들이. 그리고 이런 대주주들, 포드라든지 아마존, 지금 리비안은 뒷배가 굉장히 강하죠. 이런 회사들은 바로 상장됐을 시에 상장 붐으로 인해서 자금이 확 빨려갔을 때 대주주들은 그걸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쑥 팔고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걸 역사적으로 계속 오랫동안 겪어왔기 때문에 락업 기간이라 해서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주식이 자기 주식이 아닌 거죠. 참 이렇게 제약 조건들이 많습니다. 상장하고 일정 기간 동안은 대주주들이나 혹은 보드 멤버, 그 회사의 기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소량이나도 팔질 못합니다. 그게 끝났거든요. 하필 끝났으니까 이제 좀 자금을 회수해야겠죠. 포드 같은 경우는 리비안 때문에 실적이 마이너스까지 났는데 그것만 아니었으면 이제 플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주식시장이 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일단, 맞습니다. 락업 기간이 끝나가지고 팔긴 팔았는데, 이게 전체 자기가 가진 주식에서 그렇게 또 많이 팔았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아직 보유 주식에 비하면은, 그냥 요즘 금리 인상도 하니까 소폭 지금 주식 비중을 줄여가는 거지, 리비안을 그냥 막 던진다,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나 이제 얘 가망성 없으니까 그냥 버린다, 이런 느낌이 아닌데, 이런 것들로 촉발돼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테슬라의 펀더멘탈 그리고 장사 정말 잘하고 있죠. 당연히 물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주식시장에 안 좋은 여파가 당연히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자산 이런 시장이 확 꺼지게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목표입니다. 페드도 그걸 얘기를 했고요. 물론 계획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목표는 거기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돈을 버는 기업은 살아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정은 받겠지만 여전히 테슬라가 이루어가는 혁신이라든지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죠.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서도 회사 자체는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참 로이터라든지 이런 큰 저널들도 실수인지 아니면은 하도 요즘은 하루하루가 급변하니까 이걸 못 맞추는지, 일단 로이터에서 갑자기 또 중국 상하이 기가 상하이 공장이 거의 이제 생산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기사를 냈는데 블룸버그가 그걸 또 정정하는,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기사를 내고, 이 서로 상충되거든요, 지금. 근데 또 이제 블룸버그를 보면, 완전 그때 얘기한 80%는 아닌 것 같고, 하루 한 830대 정도는 만드는 것 같다. 지금 4월 19일에서 4월 30일 정도 보니까. 이게 중국도 예상외로 셧다운이 길어져서, 이건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에 걸려있는 물류라든지 회사들이 다 지금 치명타를 먹고 있는데요. 근데 이 역시도 언제까지 경제적인 상황을 무시하고 중국이 저렇게까지 계속 봉쇄를 할 수 있을지. 물론 중국이 워낙 일당 독재에다가 언론을 그냥 틀어쥐고 있어가지고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예, 그래도 언젠가는 예, 아무리 중국이라지만 예, 전 세계에서 이런 거를 다 옥죄는 거를 제일 잘할지언정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타격이 저는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기사가 양쪽으로 나는 걸 보면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정말 중요한데 계속 그 얘기는 지겹게 했죠. 어제 현대 얘기도 그렇고 현대 아이오닉도 보고 지금 판매량이 어느 정도 세츄레이션 돼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현대차가 그러니까 본인 파는 거에 얼만큼 아이오닉 5가 차지하냐는 좀 약간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시장이 미국에서 확 커지려고 하는데 어제 말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서플라이 체인 이슈라든지 테슬라는 ESG 리포트에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다 알려줬고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 이 차를 많이 팔기도 애매하고 이런 복잡 다양한 문제들을 내연기관의 살을 깎아야 되는 그런 건 이미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상황이 예, 테슬라한테 항상 긍정적이고 그 GM 볼트, 쉐비 볼트죠. 이거 테슬라 잡는다고 2등까지 했었던 차인데 이게 또 이제 캐나다에서 클래스 액션, 그러니까 로스윗이 걸렸죠. 소송 걸렸죠. 지금 분위기가 이게 생가계로 지금 생산이 빨리빨리 안 올라오는 게 참 LG는 여기다 진짜 빅폭탄을 안긴 게 자, 2017년부터 19년까지 문제가 있었죠. 배터리 리콜이 있었죠. 얼마나 바꿨을 것 같습니까? 지금 계속 이게 숫자가 늘어서 거의 절반까지 왔습니다. 판차의 절반을 바꿔야 되니 이게 원활히 생산이 되겠습니까? 지금 과거에 자기가 팔아놓은 차의 배터리를 저 정도로 갈아치워야 되는데 지금 생산을 좀 하기 시작했는데 쉽지가 않죠. GM도 지금 전기차가 개화하려고 하는데 GM도 저렇고 다른 회사들도 예, 여전히 적당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면 기술력 아니면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지난 하도 영상에서 수도 없이 떠들어서 여전히 변한 건 하나도 없다. 테슬라한테 굉장히 우호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토요타 예, EV 크레딧 끝난다라는 점, 그 다음 대기 닛산이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이제는 보조금 없이 지금 개정은 지지부진해지고 있고 결국 기존 법안으로 올해나 내년 갈 걸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럼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의 경쟁력은 여전하다라는 거죠. 자, 폭스바겐 미국에서 아주 비실대고 있죠. 그 얘기는 제가 또 수도 없이 했는데 물론 전 세계적으로 꽤 팔았더라고요. 10만 대 가까이 팔았습니다. 테슬라가 30만 대 좀 넘게 팔 동안 9만 9천 대를 팔았으니까 이거는 아우디, 포르쉐 다 합친 거죠. 아무래도 주행거리에 좀 덜 민감한 유럽에서는 좀 많이 팔았지만 미국은 그렇지가 않죠. 근데 과연 2025년까지 뭐 테슬라를 뭐 견제하겠다, 뭐 잡겠다, 아니면 넘어서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기사 타이틀 자체가 딜렉트랙도 굉장히 좀 요즘 보면 중립적으로 테슬라에 대해서 비판할 건 비판합니다만 이 타이틀에 대해서 이 기사에 대해서는 본인 의견도 첨부했는데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을 했고요. 현재 미국 시장에서의 아무래도 좀 생각 외의 그 터짐이 아니면 일부러 안 받는 건지 예. 여튼 쉽지 않다. 그러면 여러 이런 메이저 브랜드들이나 텍스 크레딧도 보고 다 봤지만 예, 상황이 테슬라한테 나쁘지 않다. 다만 중국 문제가 있긴 하지만 예, 언제까지 천년만년 그렇게 이제 하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의 여파는 이런 인플레이션이나 전쟁 이슈가 큰데 이제 전쟁도 봐야겠죠. 주식시장의 이 여파가 너무 크니까요. 제가 무슨 서방 언론에 바이어스 돼서 아무래도 미국에 있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뭐 그렇게 충분히 비판하는 거 이해합니다. 저는 러시아를 뭐 이렇게 까거나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전에도 러시아가 사실상 패전했다고 얘기하듯이 그럼 제가 미국이 일으킨 전쟁을 한번 이렇게 까볼까요? 이게 좀 아버지랑 많이 의견이 달랐어서 제가 이거를 그리고 전쟁이 오래 갈 거라는 거를 얘기하기가 그렇게 좋은 얘기가 아니어서 계속 그 얘기를 강력하게 하지는 못했는데 다시 한번 뭐 지금이야 뭐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좋진 않지만 예, 앞으로 전쟁은 더 길어질 확률이 높긴 하죠. 이게 주식시장이 좀 안 좋은 면인데요. 그래서 예측이 불허하다라는 겁니다. 뒤에 얘기한 인플레이션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저는 시장이 예, 테슬라가 반등할 거고 긍정적으로 보지만
전쟁 때문에 이게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요. 이것만 끝나면은 이게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돌아와서 아주 러시아가 치명타를 먹고 있다라는 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쳐들어갔을 때 아프가니스탄은 우크라이나보다 약하죠. 미국은 러시아보다 훨씬 셉니다. 그런데 이겼나요? 뭐 말은 뭐 잘하고 왔다고 그러지만 전 사실상 패전했다고 봅니다. 얼마나 많은 미국인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미군 빠져나오자마자 정부가 어떤 정부가 성립됐죠? 도대체 뭘 이루고 어떤 목표한 바를 이루고 나왔나요? 사실상 미국이 진 전쟁입니다. 최근 현대전을 보면은 아예 그 나라를 지우겠다는 의미가 아니면은 이렇게 재래식 무기로 어느 한 지역을 점령, 이것도 뭐 우크라이나를 처음부터 뭐 점령할 생각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거 다 받아들여도 뭐 크림반도가 밀린 상황에서 돈바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여전히 교전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켜주려면 러시아 군대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결국 직접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앞선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사례 봤듯이 아예 지워버리지 않는 한은 이 쳐들어가는 쪽이 10배 더 세도 쉽지가 않은 뿐만 아니라 지키는 쪽이 더 유리한 데다가 게릴라라든지 여러 가지, 러시아보다 월등히 센 미국도 아프가니스탄 하나 어떻게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보다 강한 우크라이나를 덜 떨어진 러시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바이어스 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금 푸틴이 어떻게 발을 빼야 될지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고요. 5월 9일 기념일이죠. 굉장히 러시아의 빅데이인데 이때 뭐 워를 선언해서 이러면은 징집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엄청 군인들이 죽어나가고 있죠. 근데 이번에 어땠습니까? 이 푸틴 입에서 전쟁을 선언했나요? 러시아가 중국만큼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도 물론 통제된 사회지만 중국만큼 언론이 막 이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선포하기가 본인 그 위치, 정치적인 위치, 지지도 이런 거에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러시아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저도 러시아가 여전히 이건 장기전으로 가면서 푸틴이 굉장히 위태위태해질 거라고 보는데 미쳐서 이상한 짓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건 한치 앞을 못 보기 때문에 굉장히 잔인하고 비이상적인 행동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예측이 어려워서 그런 거지. 현재 상황은 이런 정도의 피해와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건 러시아가 힘든 상황이다. 이번에 말한 연설에서도 그게 느껴졌고요. 인플레이션.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여러 이런 물가 CPI라든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제 기사들이 이제 조금씩 쿨링오프 되는 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미국 걱정을 하시는데요.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이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지.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다른 개발도상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심각하게 걱정할 문제지. 미국이 무슨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망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그런 전쟁 이슈 때문에 한참을 모르는 거지. 지금 지표들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특히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석유 가격이라든지, 그러니까 가솔린 가격, 뭐 천연가스,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면은 엣지역에 이미 쿨링오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 힘드시겠지만 이게 오랫동안 이걸 장기 투자한다라는 게 이래서 어렵습니다. 이런 고비들을 견딘다라는 게 덮어놓고 전보화한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저렇게 저도 오르락내리락 50% 가까이 가면 이게 사람 눈이 안 돌아가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 멘탈이 흔들릴 때 그게 참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전쟁을 제외하고는 지금 다른 나라들이 걱정할 문제지. 여튼 미국은 그리고 일자리라든지 여전히 견고한 편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단기간 내에 그렇다고 해서 뭐 주식시장이 영영 상승한다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영원한 태양이 어디 있습니까? 호황이 있으면 반드시 침체도 있고 리세션도 오는 거죠. 버블과 리세션은 항상 번갈아 가면 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단기간 내로 빨리 올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선거에도 있습니다. 저는 선거가 진짜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제 미드텀 중간 선거가 있죠. 참고로 미국 선거 얘기도 하면은 재미난 게 요즘 또 로 앤 웨이드 이거 참 제 딸에 감사한 게 제가 이런 건 1도 관심이 없다가
요즘 이게 미국 선거에서 좀 쟁점이거든요. 이게 트럼프의 자산인데 지금 어버션 낙태죠. 이게 참 저는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미국 법에 이게 여자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제약이 있는 거라든지 뭐 이런 어버션이 불법은 아니죠. 근데 왜 이게 트럼프의 유산이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막판에 바꾸고 갔죠. 그래서 5대 3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보수 쪽으로 기울어 가지고 이제 헌법이 이게 바뀔 수도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보통은 임기 말에는 다음 내정자랑 이거를 좀 매끄럽게 넘어가기 위해 가지고 적당히 그 새로 올 대통령의 의견을 좀 받아주는 게 관례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될 줄 알았나요? 아니면은 흡사 한국의 정치 모습과 그 새로 오신 축하드립니다. 그 대통령과 전임자와 여러 그런 장관 선임이라든지 그 흡사 그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면서 이거랑 참 비슷하게 보여져서 그게 생각이 났는데 여튼 현재 이거는 뭐 이런 서베이도 있습니다. 크게 현재 미드텀에 영향을 안 미친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경제입니다. 경제를 망치고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재선될 때까지는 악착같이 경제를 뭐 호황은 지금 힘들겠죠. 이미 많이 돈을 뿌렸고 경험했으니까. 근데 리세션만큼은 안 간다라는 거죠. 거기는 안 가도록 자기 재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악착같이 거길 커버할 거라는 겁니다. 물론 뜻대로 안 될 수 있죠. 세상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라도 뜻대로 되는 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앞선 주식시장이나 이런 것들 다 뭐 예측된 대로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그런 정도로 있기 때문에 저는 높은 확률로 단기간 내에는 리세션이 오기가 큰 침체가 오긴 어렵지 않을까. 오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하고 뒤에 오겠죠. 아니면 바뀌거나 누구도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경제를 혹은 그 직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적으로도 경제를 망치고는 선거를 다 말아먹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노력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시장은 견고하다. 테슬라가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